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링블링 블랙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에 관심이 매우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내에서 물가 상승률이 역대급으로 상승하는 중이고, 이로 인하여 연준 위원들이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발언이 나올 때마다 증시가 출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연준, 특히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에는 어떤 발언을 하는지 이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투자를 할 때 비용이 증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 부동산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과연 최근 파월 연준 의장이 진짜로 금리를 올릴 생각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앞으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증시는 어떻게 될지 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간을 11월 초로 돌려보겠습니다. 이때 11월 달 연준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선을 딱 그어왔습니다. 그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참을 수 있다면서 테이퍼링이 금리 정책에 직접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이퍼링은 하겠지만 금리 인상은 아직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나스닥 지수를 보겠습니다. 11월 연준회의가 있기 이전부터 나스닥 지수는 꾸준히 올라왔었는데, 사람들은 금리 인상에 대해 선을 그은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환호를 하면서 이날 나스닥 지수가 1% 올랐고, 그 다음날, 다다음 날에도 미국의 나스닥 지수는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파월 연준 의장은 비둘기스러운 발언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11월 초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흘러서 11월 22일 무슨 일이 있었냐면, 파월이 연준 의장으로 재임명되었습니다. 연준 의장의 기본 임기는 4년입니다. 그런데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가 내년 1월 말에 종료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을 또 4년 더 시킨 것입니다. 언제요? 11월 22일 이날 발표했습니다. 이날 잘 보세요.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회견에서 높은 인플레이션이 음식, 주거, 교통 등 필수품의 높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가계에 고통을 준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우리는 높은 인플레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단이 뭔가요? 테이퍼링 속도를 빨리 하고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6.2%나 상승한 상태입니다. 보통 2% 이상이면 연준에서 물가 상승을 고려하는데 6.2%니까 연준에서 금리 인상 발언을 할 만도 하겠죠.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11월 22일 딱 이때 갑자기 물가가 튄 것도 아닌데 파월 연준 의장이 갑자기 매파적인 발언을 한 게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의 파월 형님이 우리를 배신한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드실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11월 초까지만 해도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상은 아직 아니다. 테이퍼링이 금리 인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와중에 연준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11월 초에 있었던 연준 회의에 대한 상세한 회의록이 11월 24일에 공개가 된 것입니다. 연준 의사록에 대해서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잘 정리된 자료가 있어서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주요 문구 중에 진한 파란색으로 표시된 7개 부분만 한글로 번역을 했습니다. 연준은 11월 초 연준회의에서 인플레에 대한 불확실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연준 위원들이 높아진 인플레가 지속적일 수 있다고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일시적 인플레만 주장해왔었던 연준 위원들의 발언과 조금 다르죠. 그리고 인플레 경로에 대해서 덜 확실한 것을 보여줄 필요에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대책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테이퍼링 속도를 빠르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몇몇은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지속이 되면 더 빠른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 이거 좀 크네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플레를 다루기 위해서는 주저하지 않을 것, would not hesitate,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연준 위원들, 특히 파월 연준장의 발언과 조금 많이 다른 패턴입니다. 물가 상승이 생각보다 심각하고 이것을 잡기 위해서 테이퍼링을 좀 더 빠르게 하고 기준금리 인상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11월 초에 이미 논의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테이퍼링 시나리오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맨 왼쪽이 연준의 기본 시나리오입니다. 한 달에 150억 달러씩 테이퍼링을 하면서 7개월에 걸쳐서 테이퍼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이 테이퍼링을 좀 더 빠르게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5달에 걸쳐서 테이퍼링을 할 수도 있고 좀 더 빠르면 넉 달 만에 테이퍼링을 종료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2022년 2분기 초반에는 테이퍼링이 종료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나서 2022년 3분기쯤 기준금리가 인상되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미 11월 초에 테이퍼링 속도를 빠르게 가져간다,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이런 게 이미 논의가 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매우 당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원래 비둘기 중에 비둘기였습니다. 즉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매로 돌아섰습니다. 지금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몇 달간 떨어지는 것 같더니 다시 높아졌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더 빠른 테이퍼링이 필요하다. 나는 마음이 매우 열려있으며 우리가 내년 말 기준금리를 제로에서 인상하길 원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마음이 참 왔다 갔다 잘 바뀌네요.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마음이 당연히 바뀔 수도 있겠죠. 실제로 연준이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를 보겠습니다.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전년 동기 대비 5%를 기록했습니다. 팬데믹 부분이 회색 음영 처리된 부분인데요. 이 전에만 봐도 PCE 물가 지수가 2% 아래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2%에서 5%까지 물가 상승률이 갑자기 쑥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 위원들이 테이퍼링 속도를 빨리 해야 된다,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러한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지금 물가가 매우 높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물가가 높다는 이유 하나로 금리 인상을 강행하게 되면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어요.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어쨌든 경기 회복 속도는 조금 꺾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경제 상태를 조금씩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 시각 기준으로 매주 목요일 저녁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청구 건수가 19만 9천 건입니다. 5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미국에서 고용시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고용이 생각보다 괜찮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미국의 3분기 GDP 잠정치가 발표됐습니다. GDP는 보통 3번 발표돼요. 예비치, 잠정치, 확정치, 이런 식으로 3차례 발표가 되는데 이전에 3분기 GDP 예비치는 2%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잠정치가 발표됐는데 기존의 2%에서 2.1%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즉 미국 경제가 여전히 그렇게 좋진 않지만 최악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4분기는 어떻게 될까요? 4분기는 좀 더 미국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JP모건에서는 미국 4분기 GDP 전망치를 기존의 4%에서 5%로 조금 더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최근에 소매 판매가 괜찮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기관들이 하나둘씩 미국의 4분기 GDP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 PMI를 볼까요? 보통 제조업 PMI가 50 이상이면은 제조업 확장 단계, 50 이하면 제조업 위축 단계라고 부릅니다. 코로나 경제 위기가 딱 터졌을 작년 3월 달에 미국 제조업 PMI가 50 아래로 내려갔었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상태를 볼게요. 지금 상태는 60 이상을 유지했었다가 살짝 60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62로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제조업 경기가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는 바닥에서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 최악을 지나서 회복기에 접어들었다. 금리 인상을 하면 어느 정도 타격이 있겠지만 경제 위기를 다시 한번 불러올 정도로 큰 타격까지는 오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번에는 국제 유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를 왜 보는지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국제 유가가 최근에 80달러 위에서 움직이다가 요 며칠 사이 80달러 아래로 좀 내려왔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에서 비축률을 조금씩 방출하겠다고 발언을 하고 있고 유럽에서 아마도 코로나 위기가 조금 더 터지면서 원유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인한 유가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국제 유가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 번 보여드린 그래프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 그래프 먼저 볼게요.
일반적으로 주황색 미국의 가솔린 가격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파란색 미국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올라갑니다. 최근에는 국제 유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바닥을 찍고 쭉 내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국제 유가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은 파란색 미국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미국에서는 검은색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심리지수, 미래의 사람들의 기대치가 회복되어야만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유가의 진정은 필수적인 요소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오른쪽 그래프만 다시 한번 확대해서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2013, 14, 15년도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 있었던 시기를 동그라미 쳐봤습니다. 이때는 미국 경제가 꽤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었던 시기였죠. 소비자 심리 지수만 봐도 급속도로 회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러한 소비자 심리 지수 회복을 확인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금리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다고 하지만 생각보다 경기는 막 썩 좋진 않아요. 2014년도, 15년도 이때보단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연준 의사록에 나온 대로 금리 인상을 강행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언제 금리 인상을 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고 나서 실제 막상 그때가 되면 금리 인상을 좀 늦추겠다 이런 발언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 있었던 나스닥 지수를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테이퍼링 금리 인상 이런 이슈에 무관하게 쭉 우상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런 구간에서 꽤 크게 흔들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막상 통화 정책이 완화해서 긴축으로 돌아서니까 투자자들도 약간 경계를 하는 게 아닐까요? 실제로 테이퍼링이 시작이 되자 미국 증시는 크게 몇 차례 출렁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쭉 반등하다가 기습적인 위안화 절하 사건으로 미국 증시는 한 차례 크게 출렁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때마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계속적으로 늦추면서 드디어 2015년 12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되죠. 그리고 막상 기준금리를 인상하자 증시가 한 차례 또 출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기준금리 인상이 쉽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단순히 물가뿐만 아니라 경기 상황, 경기 회복 상황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증시는 출렁임은 좀 더 잦아질 수 있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우상향 패턴은 꾸준히 유지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경우에는 조금 더 횡보의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겠죠.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